중고차의 모든 것에서는 시운전과 리포트 점검이 무료며 최대 1년 2만 킬로 보증이 가능합니다. 구매부터 AS까지 중고차는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를 사려고 하는데 차로 인해서 내 인생의 하드모드가 시작되는 거는 원하지 않아. 순탄하게 차량 구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차를 살 때 꼭 해야 될 거랑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가 지금 당장 중고차가 필요한 게 아니더라도 살면서 한두 번은 무조건 써먹을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차종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7, 제네시스 이런 차들 있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볼 수 있는 차들, 그런 흔한 차종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서 고민을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SM3랑 모닝이랑 금액이 비슷한데 뭘 살지 너무 고민된다. 근데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금액인데 더 많고 차급도 더 큰데 SM3가 더 나은 거 아닐까요? 그분이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모닝을 추천드렸어요.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채굴을 줄이고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 사야 된다. 여기서 SM3는 준준형인데 저렴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SM3는 많이 팔린 차종도 아니고요, 많이 팔린 게 아니라는 거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할 때 공인비가 이런 RV 차보다도 비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도 이런 브랜드들은 현대기아보단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같은 맥락으로 내가 수입차를 살 거다, 이런 볼보나 이런 미니, 닛산 이런 차를 만약에 사잖아요. 이런 차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고차 매장에 가도 매물도 많이 없고 평소에 도로에서도 보기 힘들다, 그런 차들이 정비하기가 힘든 차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차를 산다면 우리나라에서 판매량 1, 2위를 다투죠. 이런 벤츠의 E클래스나 BMW의 5시리즈 이런 차를 사면 애프터도 잘 되어 있고 정비소에서 다 만질 줄 알거든요, 소모품 같은 것들은.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수입차 치고는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차종을 골랐어요. 그러면 몇 년식에 몇만 킬로 정도 되는 차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만약에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 하시면 얘가 지금 20년식에 7만 5천 킬로거든요 4년 조금 안 됐죠? 8만 킬로 조금 안 됐죠? 요런 차가 딱 좋습니다. 3년에 6만 내지 4년에 8만. 신차가 나오고 나서 단가가 언제 가장 많이 되냐? 출고하고 나서 3년 정도 동안 단가가 가장 많이 됩니다. 그리고 5년쯤 지난 시점에 한 번 더 단가가 되는데, 어쨌든 신차가 단가되는 금액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럼 왜 5년에 10만 이 아니라 3년에 6만, 4년에 8만을 추천드리냐? 보통 이런 국산차들은 5년에 10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에 보증이 됩니다.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중고차 살 때 엔진 미션만 보면 돼. 물론 엔진 미션만 보면 안 돼요. 딴 것도 다 봐야 되는데, 그만큼 차에서는 엔진 미션이 중요하다는 뜻인데요. 중고차 살 때 항상 불안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은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차를 사면 문제가 있어도 신차 AS를 받을 수 있고, 단가는 신차가에 비해서 가장 가파르게 떨어진 시점에 차를 사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차는 보증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뭐 S클래스, 벤츠 같은 경우는 지금 3년까지가 보증기간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사야 되냐? 보증기간이 3년이다 보니까 딱 3년쯤 지났을 때 단가가 또 미친 듯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2년에 4만 킬로짜리 사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차를 사되 정비 내역이 있는, 센터 관리를 꾸준히 잘 받은 그런 차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 저렴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랜저 IG나 더 뉴 K7 이런 거는 보증이 무조건 끝났잖아. 요런 거를 살 때는 요즘 중고차에서 우리 중벤저스도 하고 있는데 1년에 2만 킬로까지 보증 연장이 돼요. 그리고 그 보증 연장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비싸거든요. 그런데 보증 연장도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딱 말씀을 드리면 주행거리가 16만 킬로가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연식이 10년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 16만 이내 차량을 사서 보증 연장을 해서 타는 것도 꽤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좀 불안하다,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한다면 혹시 해당 차량이 보증 연장이 가능한 차량인가요? 한번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차종도 골랐고 연식 키로수도 이제 알았어요. 실제로 매물을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되냐? 당연히 관리 잘 된 차를 사야 되잖아요. 똑같은 연식 키로수라도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뭐 차를 맨날 보는 게 아니라면 이 연식에 이 정도 키로수, 이 정도 상태면 괜찮다 안 괜찮다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같은 차종을 비슷한 연식 키로수를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럼 이 차는 사용감이 좀 많은데 이 차는 사용감이 없네? 이 차는 미션이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 차는 좀 더 부드럽네?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비교할 때 포인트들이 일단 도장 상태입니다. 실외주차를 했냐 아니면 험하게 주행을 했냐 이런 것들은 외장에서 다 드러나요. 외관이 많이 지저분하잖아요. 차는 엔진 미션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외관도 관리 안 한 사람들은 엔진 미션 소모품을 관리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는 고속주행을 한 차들이 좋아요. 그게 이제 엔진에 좀 데미지도 줄이고 미션도 막 기어 변속을 계속 해야 되는 주행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좋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 차가 고속주행한 차인지 보려면 브레이크 패드가 뭐 한 6만 킬로밖에 안 탔는데 갈려있다. 그러면 시내 주행에서 브레이크를 많이 썼을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또 시트 상태를 보면 됩니다. 엄청 많이 울었어. 그리고 막 해진 게 많아. 이 시트가 해진다는 거는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시트가 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시트가 그렇게 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트가 많이 해졌다면 짧은 거리를 많이 주행을 해서 차 주인이 내렸다 탔다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바로 시운전을 나왔는데 시운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중고차를 사면 일반 부품에 대한 보증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비가 안 된다, 뭐 윈도우 스위치가 안 된다 이런 전자장비들은 제조사 AS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자장비, 뭐 공조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체크가 필요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포르쉐를 파는데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르쉐의 고질병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중고차 사러 와서 블루투스 연결되는 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다행히 확인을 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나서 시운전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운전하면서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처음 시동 걸고 나서 RPM은 1000 미만으로 금방 떨어지는지, 그리고 정차 시에 막 시동이 떨리진 않는지, 디젤차 같은 경우는 시동 걸고 나서 매연 냄새가 막 엄청 심하진 않은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DPF 상태 안 좋고 이런 것들은 또 매연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리고 운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렇게 방지턱을 넣으면서 하체의 이상 유무, 미션의 이상 유무 이런 것들을 이제 시운전을 하면 초보자도 쉽게 이상이 있는 거는 느껴진다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딜 가야 되느냐, 짜자잔 이렇게 카센터로 와야 되는데요. 리프트를 뜨는 이유가 이제 위에서 보지 못한 누유를 밑에서 보면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캐치하기 위해서 리프트를 점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소모품류를 갈아야 됐거나 갈려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면서 전차 주문이 이 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가 리프트기를 구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리프트를 뜬다 해도 사실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일단 담당 딜러한테 리프트를 떠서 점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싫다 하시면 엔진 오일을 갈면서 점검을 한번 받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카센터 사장님도 다 봐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시운전 하는데 이상이 발생했다, 뭐 특히나 미션 같은 경우는 정말 심한 거란 말이에요. 미션은 수리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거의 기본 7, 80만 원 스타트입니다. 그런 차는 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카센터에서 보니 막 누유가 질질 새고 있어요. 근데 한두 군데서 새는 게 아니야. 그런 차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치면 되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좋은 차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하면서 살았던 차들이 좋은 차들이지, 골마서 막 여러 군데가 아픈 상태로 있다면 이거는 전차주분이 관리를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추가로 또 중고차 구입하면서 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런 거는 사도 되냐 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제가 이번 영상에는 한 분 한 분 제가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